자, 7년 전 지인한테 5억이라는 큰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 정작 그 지인은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제보를 주셨어요. 자, 먼저 어떤 사기를 당했던 건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당시 제보자는 옷가게 사장이었고요. 여성은 손님으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당시 네일샵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격도 좋아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투자 제안을 했는데요. 이 여성은 친오빠가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투자받고 있다면서 지인들 두세 명이 친오빠한테 돈을 맡겨서 매달 1,000만 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이었고요. 초반엔 실제로 3,000만 원을 맡기고 원금의 이자 100만 원까지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 여성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너무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자, 박 교수님, 이게 진짜 폰지 사기가 이게 참 막상 돈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이거 몰라, 사기인 줄. 네. 그러니까 주변에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장에 따박따박 이자가 이제 꽂힌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예. 들어오니까 내가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이자가 들어올 것 같고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뭐 이 사람 외에도 이분 외에도 여럿이 이제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야방 조조했더라 이런 이제 소문도 들리기 시작해서 이 여성한테 괜찮니?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으나 뭐 연락은 당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기소 이후에 돈을 갚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제일 큰 금액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십 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더 화가 나셨대요. 왜요? 왜냐하면은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보여주시기식의 변제로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배신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받아야 될 돈이 수억 원인데 3만 원, 5만 원 이거 어느 세월에 다 갚습니까? 자, 그런데 기막힌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대요. 자, 그런데 이 믿었던 동생, 그 사기꾼 직접 대면을 하게 된 거죠. 언니 미안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검찰청 주먹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니는 남의 돈 그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가 보다. 저한테 했는 말이 우리 변호사가 그랬거든. 나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동영상을 이제 켰어요. 그러면 니 계속 얘기해보라고. 당당하게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내가 SNS에 한번 올려보겠다. 그거와 동시에 저를 이제 폭행을 했죠. 저한테. 야, 야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막으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그 조사실의 조사관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을 막았어요. 아니, 검찰청에서 사기꾼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렸어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검찰청 민원인 휴게실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 피의자 좋게 보지 않겠죠. 내 돈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느냐, 그거 가져가니까 좋았냐라고 질문하니까 당연하지, 난 초범이니까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집행유예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 동영상을 이제 빼서 집어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검찰 직원들이 밖으로 다 나왔다고 해요. 소리가 아주 컸었고요. 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CCTV도 없네! 라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결국은 상해죄가 추가로 고소가 됐고 뭐 때린 적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결국 벌금 500만 원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나올 거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실형 2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문에 따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친오빠라고 했던 사람 있죠? 예.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6년에
거액으로 사기를 치고 해외 도피 중이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다른 투자자들 돈을 끌어모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에게 폭행을 상해를 저질렀던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서 일하다가 그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같이 범행을 공모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도 굉장히 크고 거액인데 회복도 거의 전혀 되지 않았다. 아주 범행에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별도로 제기를 했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아까 그 찔끔찔끔 3만 원, 5만 원씩 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4억 4천여만 원 피해 금액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징역 2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피해액을 변제를 하는 게 정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모범수라는 뭐 이름으로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그 팔로워 30만 명이 팔로워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공동구매도 하고요. 쇼핑몰도 하고요. 또 그다음 이른바 법방이라고 부르는 성인 콘텐츠도 올려서 수익을 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SNS에다가 돈을 갚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뭐 무대응했습니다. 제보자는 타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 여성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갚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기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그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칼 들고 돈 내놔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본인이 그 언니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산다라는 심한 말도 했다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갚아도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 하는 판인데 내가 다른 사람 돈은 갚아도 그 언니 돈은 내가 절대 안 갚아. 돈이 있어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이 30만 이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는 이 인플루언서 분한테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저분한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사건 반장 제작진입니다. 하자마자 뚝 끊겼다는 거예요. 전화가.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저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거의 이거는 배째라 분위기 아닙니까? 딱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검찰청 폭행 사건 당시에도 합의금이 어머니 명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수익이 좀 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익 자체도 아마도 어머니 명의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도 유튜브가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좀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그 여성은 이 제보자 피해자한테 이것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그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이제 고소를 한 상태죠. 경찰도 저한테 지금부터 뭐 이 사람 명예훼손이 되니까 이제 뭐 그 어떠한 것도 올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저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법대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라고 시전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끊어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채팅창에 뭐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채널에서 한번 좀 소개가 됐던 그런 내용이어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보자 입장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오히려 이거 좀 많이 답답하시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방송이 나간 뒤에 제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이렇게 막 많이 계정에 댓글이라든가 이런 문의가 많이 왔대요. 혹시 거기 그 사장님 맞느냐라는 식의 그런 확인이 오길래 이미 어차피 방송도 다 알려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분의 SNS에 방송 내용들을 좀 캡처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리지는 않고 실명도 거론 안 하고 이름은 일부 가리고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올린 건데 이게 또 주변에 이렇게 알려졌는지 그 지금 사기를 쳤던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공동구매라든가 협찬 이런 것들이 다 끊겼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적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제보자분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돈 지금 말 잘 벌고 있는데 이 빚은 하나도 갚지 않고 사기쳐서 피해를 입혀도 갚지 않고 있는 와중에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 사실적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